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상세 보기를 들어왔을 때 여기다 이제 버튼을 만들고 우리가 얘를 누르면 실제로 인설트 되게 해야 되잖아요. 리액션 포인트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데이터 가지고 얘가 좋아요가 몇 개고 싫어요가 몇 개고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쵸? 지금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 다 만들어 놨으니 실제로 들어가게만 하면 돼요. 이런 상황인데 버튼 만들어 주고 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인설트가 되는 건 어디냐, 얘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작성 버튼을 누르는 거랑 글쓰기거든요. 여기 write.js인데 여기서 작성 버튼 누르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뭐만 다르냐면 폼을 쓰냐 안 쓰냐만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작성 버튼 누르면 폼에 걸려있는 두 액션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좋아요 버튼 누르면 이 버튼에 걸려있는 액션으로 넘어가게끔 경로를 잡아주면 돼요. 요청으로.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 만들어 놨대요. 컨트롤러에. 그 요청 타고 들어오겠죠. 그때 현재 게시글에 아이디만 넘겨주면 돼요. 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누가 알아요? RQ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실제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는 게시글 번호, 그리고 이게 아티클이냐 뭐 리플라이냐 이런 타입, 그리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그리고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만 판단할 수 있는 값,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지금 라이트에서 작성 버튼 누르는 거랑 폼을 쓰냐 안 쓰냐 차이 말고는 진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넘길 때 그냥 갯방식으로 요청 뒤에다가 물음표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요청 넘기는데 href 이 요청으로 갈 건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이제 제자리니까 이 앞에 따로 써 있는 게 없었던 거고,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리스트가 아니라 디테일로 가라 하면은 디테일 메서드 요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실제 인설트는. 근데 일단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해보시고요. 실제로는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게 지금 약간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테일에서 보여줄 수 있게 쿼리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get print article, 이 친구를 뜯어보시면 되는데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 다중 조인 방식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with AS 해서 해도 상관은 전혀 없는데 그냥 심플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심플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줄 정리만 좀 해주고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보여주는 값들 이제 셀렉트에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값들. 이거 밑에 있는 이 if null부터 이거 3개.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그쵸? 그냥 가져오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가져오던 전부 플러스 name 플러스 얘는 셋까지 다 가져올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인을 하나 더 걸어주면 되겠죠? left join 리액션 포인트 ASRP, 그리고 on 이때 우리 relational type 코드 얘 값은 아티클이고, 그리고 end rel rp.rel id의 값과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a.id 아티클이 갖고 있는 게시글 번호랑 우리가 조인을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라고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 엮어줘야겠죠? 이 웨어도 필요하죠? 웨어절은 조인이 끝나고 나서 넣어주는 거예요. 위치가 항상. 그래서 이 밑에다가 그룹 바이 이거는 a.id로 하면 되겠네요. 얘는 뭐 오더 바이 같은 거 필요 없고 어차피 게시글 하나 꼭 집어서 가져올 거니까. 그쵸?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문제없이 쿼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하면 테스트 해보면 되죠. 요런데 와서 넣어놓고 여기만 잘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글, 있는 글 같은 거 하나 넣어서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죠. 문제 없네요. 아주 잘 가져오고 있어요. 그쵸? 쿼리가 문제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 자,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칸을 하나 뚫어주겠습니다. 작성자 위에다가 저는 할 거고요. 여기 이름이 추천. 그리고 아티클에 일단은 sum 이 액션 포인트. 변수 이름이 이게 맞죠? 자, 이렇게만 해놓고 보여줘도 당장 나오겠죠? 이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있는 거, 이런 거 가보면 좋아요 1 나오잖아요. 이거 합계로 가져온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버튼을 아예 실제로 누를 수 있는 버튼도 만들 거고, 로그인 안 했을 때는 합계만 보이게, 로그인 했을 때는 버튼이랑 같이 보이게, 이런 거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이 TD 안에다가 우리가 값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보여줄지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값이 달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TD까지 if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TD 안에서 if를 만들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조건별로 보여줄 때 스판 같은 거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애초에 TD를 이 안에다 넣어버려서 스판 같은 거 없이 보여줘도 되고, 그럼 어차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TD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테이블 구조가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는 나오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TD가 그려질 거니까. 그쵸? 근데 어차피 저는 TD 안에서 스판 만들어서 쓸 거예요. 레이아웃 분리할 거라서. 그래서 TD를 그냥 바깥에다 위치를 시키고 이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짜고 이 안에 조건 막 걸고 할 때 어느 부분까지 영역을 잡을 것인가 본인 선택으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내가 이 영역에다가 이 조건을 열었어?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코드만 짜주면 돼요.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테스트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RQ, 이거 우리 head.jsp에 가면 있어요. 로그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로그인 버튼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얘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가 되겠죠? 이 조건이.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안 했을 때 그럼 이 if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된다라는 건 로그인을 안 했을 때니까 뭐 보여줘야 돼요? 그냥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 글점 sum reaction point, 이 친구 보여주면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합계 하나만 보여주고 끝날 거니까. 이거 빨간색 나오는 거는 이러면 사라져요. 가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도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때는 한번 지웠다가 다시 써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것까지 할게요. 배지. 이 배지는 그냥 이거 색깔 입히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을 한 상태, 이거 그냥 가져와서 얘만 바꿔주면 되죠. 이러면 로그인을 한 상태잖아요. 이때 뭐 보여준다고요? 버튼이랑 좋아요 수, 싫어요 수 따로따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한다 그랬죠? 얘는 뭘로 할까? 얘를 그냥 저는 아예 A 태그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href는 잠깐 냅두고요. 클래스 얘 우리 버튼들 스트링크 얘는 빼고
btn 가져오고 쓸 걸 그랬네 그러면. 자, 그리고 저는 이거 할 거예요. btn 아웃라인이라고 있거든요. btn 액티브는 색이 칠해지는 거거든요. 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지 UI 가서 보시면 여기에 버튼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얘는 색이 칠해져 있죠. 우리가 이거 갖다 쓴 거예요. 액티브. 그래서 btn 액티브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아웃라인. 아직 안 누른 상태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웃라인을 가져올 거고요. 이거 쓰는 거예요. btn 아웃라인.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 버튼을 좀 일단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좋아요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다 바로 넣으려고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쳐주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만들어 갖고 가져오면 돼요. 메모장 같은 데서. 여기서는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따봉 싫어요 둘 다 만들어 놓고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뭐라 안 하죠? 페이지는 똑같이 잘 나올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 싫어요 이거는 이따가 싫어요 하나 더 만들면 그때 쓰려고 일단 넣어 놓은 거예요. 이따 옮길 겁니다. 여기다가는 좋아요 숫자 보여주려고 몇 개인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 해놓고 개수 보여주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좋아요 개수 합계를 구해오고 있어요. 굿 리액션 포인트. 그럼 좋아요 버튼과 좋아요 개수는 끝났고 그럼 여기 이제 싫어요 이런 거 해주고 여기도 싫어요 넣어주고 굿 리액션 포인트에서 가져올 게 아니라 배드 리액션 포인트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이런 거 하나만 붙여줄까요? 몇 개인지. 자, 그럼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얘가 일을 할 거고 로그인 했을 때는 얘가 일을 하겠죠. TD 안에 A랑 스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인 안 했을 때는 확인을 했었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해서 버튼을 안 바꿨네. 뭐 버튼 색은 나중에 또 바꾸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꾸면서 저기만 안 건드렸네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도 잘 나오죠. 근데 버튼이 너무 커요. 이거 안 주었네. 버튼이 너무 커요. 그럼 버튼 크기 줄여주면 돼요. btn x 스몰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작아졌고 이 정도 크기면 딱 적당하죠? 그리고 이 데이지 UI에서 가져온 이 btn이라는 속성 때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는 것과 호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지금 눌렀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 샵이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해놨으니까. 근데 저는 레이아웃을 좀 바꿔줄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뭔가 싫어요. 그래서 좋아요 한 줄, 싫어요 한 줄 이렇게 나오도록.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그냥 BR 같은 걸로 줄 바꿔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사이 간격 만약에 늘려주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스판 같은 데다가 마진 레프트 이런 거 넣어주면 되죠. 이런 거. 그럼 얘가 당장 옆으로 떨어질 거니까. 쉽죠? 아니면 A 태그한테 마진 라이트를 줘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이러면은 이제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 생겼고요. 좋아요 몇 개인지, 싫어요 몇 개인지 나와요. 지금 885번 글에 대해서는 이런 값들이 없어서 안 보이고 있지만 맨 뒤로 가볼까요? 실제로 있는 거 카운트 잘 되고 있죠.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2번 글은 좋아요 한 개밖에 없는 게 맞고 3번 글 같은 게 이제 섞여 있잖아요. 좋아요도 있고 싫어요도 있고 횟수 잘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해결하려면 이것만 해주면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쉽죠? 보여주는 것까지는 이런 버튼 노출까지는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데이지 UI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미 로그인 여부 체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해봤던 거고, 했을 때 이렇게, 안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합니다. 보여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만 얘가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애초에 버튼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줄이 좀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길어지니까 밀리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다, 이건 그냥 두죠. 이것까지 레이아웃을 건드리면 귀찮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우리가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결과적으로 코드에서 누가 눌려요? 우리 코드에서. 내가 얘를 눌렀다. 그럼 이 A 버튼 눌린 거죠. 그쵸? 그럼 A 버튼에 href 뚫려 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컨트롤러로 요청 보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 눌렀을 때 요청이 들어가면 인설트가 되는 거, 얘는 인설트는 동기로 하면 별론데.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보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좀 더 깔끔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회원이, 지금 현재 유저 1 회원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가 DB에 가서 인설트가 실제로 되어야 되죠. 그 처리를 할 건데, 눌렀을 때 그러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게 얘가 인설트 되는 순간을 동기로 할 거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가 지금 작성 버튼과 다르지가 않다, 이게 맞는 말이고, 얘를 비동기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사실 작성 버튼이랑은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볼까? 사실 쉬운 건 동기가 쉬워요. 근데 비동기로 해야 깔끔하니까. 근데 이게 잠깐만요. 비동기로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려면 얘는 A보다 차라리 버튼이 낫겠네. 버튼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 빼버리고요. 그래도 똑같아요. 디자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클래스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러면은 메서드를 따로 빼긴 해야 되겠네요. 클릭 걸어주고.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 건데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실제로 insert 쿼리가 실행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리액션 포인트를 컨트롤러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만지작거릴 애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티클 컨트롤러와 아티클 서비스와 아티클 레파지토리 한테 기능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따로 뺄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요, 지금 우리 보드에 대한 거는 컨트롤러를 따로 안 만들었죠. 서비스랑 레파지토리는 분리를 했는데 컨트롤러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드 컨트롤러를 따로 안 만든 이유는 보통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는 USR, 아티클로 시작을 하죠. 전부 다 그래요. 모든 기능이 다 아티클로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건 어때요? 모든 기능이 멤버까지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보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요청 부분에서 보드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티클 리스트를 보여줄 때 우리 어디였지? 보드를 리스트에서 썼나요? 여기 썼지? 자, 여기서 할 때 그냥 이거 한번 시킨 거잖아요. 애초에 요청 자체가 분리되지 않아요. 아티클 요청 안에서 처리되는 기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처리부터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리액션 포인트,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선택입니다. 앞에 요청부를 아티클로 계속 가져갈 거면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한테 만들면 되고요. 아예 앞에 요청 부분을 리액션 포인트라고 바꿔서 갈 거면 컨트롤러까지 따로 빼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올 건데,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아야 한다.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 객체지향 언어 모듈 간의 응집도, 결합도, 이런 거를 하나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설계, 그래서 낮은 결합도 그리고 높은 응집도,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OOP의 특징에도 얘기가 있을 텐데 뭐였지? 추상화 말고 상속 말고 다형성은 좀 아닌 것 같고, 캡슐화도 딱히 매칭시키기가 좀 애매한데? 자,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결합도랑 응집도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코드 상황에서 봤을 때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레파지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모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티클 컨트롤러는 아티클 서비스랑 연결되어 있고 서비스는 레파지토리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를 같이 묶어서 이게 하나의 모듈인데, 자,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니까 아티클 관련으로 아티클 컨트롤러고 아티클 서비스고, 그래서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멤버 관련 기능이니까 멤버 관련 모듈도 하나 나온 거겠죠. 자, 이 모듈 간 아티클 기능들이 집합되어 있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하나의 세트랑 그거 하나랑 아티클 관련 그리고 멤버 관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거에는 모듈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기능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면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죠. 웹 들어오기 전에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멤버 서비스한테
직접 일시키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게 결합도를 낮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서 멤버 서비스한테 일시키고 멤버 컨트롤러 안에서 아티클 서비스한테 일시키면 그게 결합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결합도가 낮아야 한다 그랬죠. 결합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서로 간의 통신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막 이렇게 막 주고받는데요. 난리 났어 지금. 이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하나 잘못되면 얘도 망가져요. 깨끗한 그림으로 그냥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아티클 모듈이라고 보시고요. 얘를 멤버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얘가 컨트롤러고 서비스고 레파지토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가 한 세트로 하나의 모듈을 이루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얘가 얘한테 일시켜요. 그리고 얘가 막 여기한테 일시켜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서로 꼬여버리면 지금 여기서 하나 문제 생기면 아티클 기능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 이게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 좋은 설계가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의 모듈 안에 얘네들끼리 많이 끈끈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은 꽉 붙잡아 놔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는 통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어떤 말인지? 그게 지금 모듈 간의 결합도가 낮아야 되고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는 말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티클 컨트롤러가 보드 서비스 의존성 받고 있죠. 이거 여기 있는 거 한 번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까다롭게 분리를 할 거면 분리를 시키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를 연결하기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아티클 컨트롤러가 보드 서비스한테 직접 일을 시키게, 그러니까 결합도를 좀 높인 거죠. 보드 서비스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따로 빼는 게 좋아요. 얘는 좀 특수한 기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능들이 정말 가볍게 하나 가져오는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라 뭐 인설트도 해야 되고 셀렉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RP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따로 빼고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얘네끼리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리스트나 디테일 페이지 안에서 사용을 할 애들이긴 한데, 이 페이지 안에서 버튼이 눌릴 거고 이거에 대한 요청 처리가 이루어질 건데,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쉬울까?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독단적으로 일을 할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 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얘를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 좋아요와 싫어요가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과 독단적으로 따로 일을 할 겁니다. 아티클 컨트롤러랑은 연관이 없이 그런 식으로 좀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듈을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거고, 얘들 간의 응집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이 아티클 모듈과의 결합도를 낮춰놓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좋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이거는 100번 설명보다 한 번 실습이 낫겠네요. 다음 주, 이제 내일 수업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이라 빨간 날이어서 내일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을 할 건데, 한번 생각을 좀, 휴일이 그래도 3일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뭔가 이런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있으면 시도를 해보세요. 그 휴일 동안에. 그리고 그걸 하는 중에
또 뭔가 이거는 이게 맞나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는 거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이 내용들을 직접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려 가면서 한번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